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용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계속되는 저금리와 함께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돈을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자, 바로 이런 시기가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평생 동안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달러 변액 확정 연금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간병인이 직접 찾아오는 참 고마운 보험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요즘 다들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돈 벌어갈 수 있는 보험 가입해보시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로 통해서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좀 원하고 듣기 좋은 단어가 연금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은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안정성의 수익성 그리고 또 유동성까지 모두 갖춘 달러 변액 확정 연금보험을 박지영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겠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금만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금을 모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코인일 수도 있는데요. 누구나 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해 가고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보장을 해준다는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요. 안전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내 평생 노후가 든든할 수 있는 이런 연금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달러 변액 확정연금입니다. 확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사는 시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 노후가 든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1억 한번 모아보셨나요? 어떻던가요? 몇 번이나 도전해 보셨을까요? 네, 실패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너무 큰 것처럼 느껴져서 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생각처럼 1억이 모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현금 1억 모으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노후에 1억만 갖고 살 수 없기에 우리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억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인내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모아야 되는데 쓰는 데는 정말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써볼까요? 자, 1억을 가지고요. 매월 100만 원씩을 쓴다라고 하면 얼마나 쓸 것 같으신가요? 네, 100개월. 즉, 약 8년 4개월이면 1억이 다 동인합니다. 너무 짧죠? 8년에 1억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월 200씩 써본다고 할까요? 한 달 200만 원만 꺼내 쓴다. 그러면 50개월, 반이죠? 4년 2개월이면 끝나요. 너무 허무하죠? 이 돈을 모으기 너무 어려운데 쓰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나 300 정도는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일반 기준, 평균 보통 생활비를 가지고 쓴다라고 하면요. 3년도 안 돼요. 33.3개월. 3년도 채 못 써서 1억이 날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모으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쓰는 건 너무 쉬운데 그럼 어떻게 나는 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시겠죠? 저와 함께 오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저금리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은행을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는 낮고 이자는 없는데 또 15.4% 세금까지 떼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고 왔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이런 것이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를 찾게 되죠. 최근에요. 2020년 3월에
기준금리가 0.75였어요. 그런데 5월에 0.55로 기준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자, 0.5%인 걸로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 금리 때문에 우리는요, 투자라는 것을 하게 되죠. 투자처에 눈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뛰어들고, 또 부동산,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사서 평생 임대료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소박하게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목돈을 계속적으로 굴려서 나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제가 오늘 안내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변액보험이죠. 이제 저금리 시대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최근에는요, 변액보험이 수익을 많이 내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달러죠, 달러.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금과 함께 많은 위기 때마다 굉장한 가치를 드러냈던 이런 과거력도 갖고 있고요. 최근에도요, 오늘도 보니까 1123원 정도 달러 가치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달러입니다. 그래서 원화보다 항상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변액보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달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 뭘 가져가라는 얘기인가? 둘 다 가져가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많이 가입한 것들이 변액연금과 달러연금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달러라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과거도 그렇고 최근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겠지만요. 부의 기준이 되는 안전자산이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환율 변동을 활용해서요. 이제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에 투자하신 분들, 달러 사 모으는 일, 달러에다가 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접목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랑은 또 다른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 원화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달러도 많이 보유하고 달러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누구나 달러가 필수다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달러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모아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보면은요. 이 주가와 이 환율에 대한 차익, 환차익을 동시에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먼저 보면은요. 이 환율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뭐 오르락내리락 다 그렇죠.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요. 지금 3,0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간별로 무슨 이슈가 있었을 때는 좀 차이가 나지만 달러의 어떤 환율하고요. 코스피 지수하고는요. 반대로 움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이익이 날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요. 이 둘 다 가져가면 어떨까요? 같이 가져가면 서로 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변액과 달러를 동시에 가져가서 어떤 경우에도 이익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연금보험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 연금은요. 달러에도 투자가 되고요. 투자 수익을 내는 채권형에도 투자가 되어서 둘 다 동시에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우선요. 4.5% 연복리를 확정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을 4.5% 복리로 계속 굴려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정해진 지급률로 연금을 평생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달러로 금액을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높다 그러면 원화로 수령하셔도 돼요. 둘 중 유리한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이나 변액보험 공시에 들어가면요. 수익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약 7% 정도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처럼 내가 노후에 쓸 거기 때문에요. 리스크나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데다가 나의 노후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준비할 때요. 4.5% 복리로 굴려서 이익을 내고
그리고 달러가 상승 환차액을 비과세로 활용을 하고 채권 수익까지 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연금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5% 복리는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이 저금리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런 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액 달러 연금의 두 가지 활용법을 볼 텐데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형이죠. 4.5%를 확정적으로 보증해서 내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미보증형도 있습니다. 보증은 없지만 내가 환차익과 장기 채권에 투자한 수익률을 가지고요, 중간에 언제든지 내가 돈을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보증 수수료를 좀 덜 내고 나는 더 많은 정도로 돈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보증형과 미보증형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월납도 마찬가지죠. 월납도 보증형과 미보증형 중에 선택하셔서 본인의 니즈에 맞게 나는 4.5를 굴려서 평생 연금으로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긴 세월 동안에 내가 환차익이나 수익률을 가지고 그때그때 빼서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러저도 아니면 그냥 가보고 나서 나중에 결정, 이거는 언제든지 시청자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입 조건을 보면은요,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확정형을 말합니다. 4.5%를 복리로 확정적으로 정해진 금리를 주기 때문에 40세부터 가입하고요, 가능하고요. 즉시 가입하고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거치 후에 내가 원하는 때 아무데나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거치하게 되면요, 가입 시점부터 쭉 4.5% 복리로 굴려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급률로 많은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는 부분은 일시납입니다. 종잣돈을 넣어놓고 4.5로 계속 굴려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연금을 안내하고요. 3만 달러 이상이고요. 거치 기간 내내 4.5% 복리로 굴려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 지급률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연금은 내가 연금 수령 시점에는요, 시중금리, 즉 공시이율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0%대의 금리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보장하는 겁니다. 이 지급률은 약관에 명시돼서 확정적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나이별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넣어놓고요, 즉시 연금이면요,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기준인데요, 60세가 가입을 했었을 때는요, 즉시 받겠다 그러면 3.5%로 평생토록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70세가 일정 부분 돈을 넣었다 그러면 내가 낸 돈 곱하기 3.91%로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필요 없고 한 10년만 있다 탈까라고 한다 그러면요, 지급률이 올라가죠. 5.43%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3.51은 즉시고요. 거치 기간에 따라서 지급률이 더 올라가서 더 많은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가입한 시점부터 내가 언제 연금을 탈지에 따라서 이 지급률이요, 10%인 경우도 있고요, 9%인 경우도 있고, 내가 거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4.5%를 복리로 굴려서 드리기 때문에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다는, 이 지급률이 남녀 동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금리 시대가 되어도요, 이미 가입할 시점에 나는 몇 %로 받을지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아까 1억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웠고 쓰는 데는 보통 뭐 300 정도 하면 33개월밖에 못 썼는데, 그럼 이 1억으로 평생 연금을 한번 수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세 기준으로요, 10만 달러, 약 1억 정도에서 1억 2천 정도 될 텐데요. 네. 지금은 1,100원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억 1천 정도 좀 넘겠죠? 자, 그렇다면 10만 달러를 가지고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데 50세 기준으로 보면요, 즉시 받으면 3.11%로요, 계속 받을 건데, 지금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4.5% 복리로 계속 굴러갑니다. 그럼 60세에 수령하겠다, 10년 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요, 3.11이 아니고 4.81%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난 또 필요 없어, 70세쯤 가서 한번 연금을 탈까라고 하시면요, 3.11도 아니고 4.81도 아니고요, 7.47%가 확정되어 있어서요,
7.47%로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내 연금을 수령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만 달러를요,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이 10만 달러, 약 1억 원대를 가지고요,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데 50세 기준으로 즉시 연금을 받겠다. 그러면은 가입하고 한 달 있다 바로 받으실 건데 3.11%였기 때문에 하나로 계산하면요, 원화는 373만 원씩 평생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10년 있다 탄다. 50세가 아니고 60세 타겠다라고 하면요, 4.81%이기 때문에 577만 원씩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 보셨나요? 만약에 20년 있다 탈 거야 라고 한다면요, 896만 원씩 평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요. 내가 거치하는 기간 내내 4.5% 복리를 굴려가지고 지급률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금리가 시대가 와도 나의 연금은 확정이 되었고요. 만약에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이제 120세 시대가 되었는데 100세까지 생존한다라고 하면요, 상당히 많은 1억을 가지고요, 1억 8,600, 또 2억 3천, 2억 6,800 이렇게 많은 돈을 오래 살면 할수록 생존 이익이 더해지기 때문에요, 평생토록 안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익률과 금리, 적립이 다 고갈돼도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준다라는 평생연금, 즉 달러 변액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토록 정해진 지급률로 드린다는 거죠. 노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원화와 달러 중 시대가 흘렀을 때 우리 원화 가치가 높을 수도 있겠죠. 둘 중 유리한 것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자녀 유학자금이나 해외여행자금 등 중간에 필요하면 인출을 통해서 언제든지 달러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맞춰서요, 미국 장기 채권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장기 채권 회사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가 거치하는 동안 내내 4.5% 복리로 굴려주기 때문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돈은 많이 쌓여서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요, 대부분의 연금은요,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은요, 내가 중간에 인출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의료비도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도 뭐 해약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인출하거나 이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여정을 사는 동안에도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연금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월납도 가능하지만 이 신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높은 지급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그만 종잣돈이 있다라면 바로 문의하셔서 정말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 조금씩 사라지는 그 느낌 싫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내 목돈을 일시금으로 넣어두고 마음 편하게 4.5% 복리를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4.5% 복리, 이런 수익률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품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도 되고 달러 환차익까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조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변액이라면 투자형이라는 건데 그럼 저희는 좀 어느 정도 위험성이 따라온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액인데 가입할 때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정이 가능한 걸까요? 네, 보통 변액연금은 투자되는 게 맞는데요. 이 연금은 3가지 기능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즉 달러에 대한 환차익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요 4.5% 복리로 계산해서 지급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나 이자율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낸 돈에 지급률을 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변액이라는 것이 연금을 수령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4.5%를 굴린 금액을 가지고 연금을 평생 수령하기 때문에 지급률이 굉장히 높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연금을 수령할 때는 변액과 전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이 가입 시점부터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납으로 넣어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4.5%는 확정이고 혹시나 해지하거나 여유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만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러나 저러나 이익이 되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연금을 딱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연금을 받기 전에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되면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얼마 냈든 간에 살아있는 동안 내내 수령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연금 타기 전에 혹시라도 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낸 돈과 또 이자가 굴려서 적립된 돈 중 큰 걸 드리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없고요. 혹시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더라도 내가 낸 돈과 적립금 중에서 많은 것을 유족에게 주기 때문에 이러거나 저러거나 절대 손실이 없다는 거,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걱정할 것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지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내 노후를 위한 목돈 이제 은행에만 묵혀두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4.5% 정말 큰 수익률을 복리로 굴릴 수 있는 연금보험 미리 일시납해 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한 연금보험도 있지만 매달 아주 약간의 돈으로 정말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보험들도 여럿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연락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이라고 합니다. 홍지원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요, 네. 뭐 거의 맞벌이 하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프면은 간병인 부르는 게 뭐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이게 네, 보험이 맞아요.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만 하면 간병인이 공짜인 오. 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인데 제가 공짜라고 표현하는 거는 공짜라는 건 어떤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이렇게 얻어지는 게 공짜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건 아니죠. 아무래도 보험료를 내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간병인이 나왔는데 내가 직접 지불을 안 해요. 그럼 공짜라고 표현을 해도 또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과하게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공짜 싫어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아유, 당연하죠. 간병인이 하루만 찾아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달 내는 보험료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 돼요? 예, 상당히 많이 비싼데 네. 제가 추후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간병인 모집이 상당히 어려워졌대요. 그리고 간병인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간병인 비용이
더 높이 올라가겠죠. 안 그래도 비싼데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아프기라도 하면 돈 나가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쳐서 아프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요.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우선 진료비, 수술비, 생활비, 간병비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간병비가 공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공짜인 듯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기분 상당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필요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간병의 일당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또 왜 필요하고 이 가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간병인이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죠.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텐데 맞아요. 보험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병인 보험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간병비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네. 보통 간병비 보험은요, 간병보험 하게 되면 간병비 보험이랑 간병인 보험이 있어요. 근데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전적인 예전에부터 있었던 전통적으로 있었던 보험 같은 건데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을 받아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등급 조건하고 또 약관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을 매달 받던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목돈을 받던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치매보험이라든지 간병 요양 등급 간병비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이런 보험들은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런데 간병인 보험은요, 내가 큰 질병에 걸리든 작은 질병에 걸리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벼운 감기가 됐든 치매로 장기간 입원을 했든 이렇게 보험금,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와서 24시간 나를 간병해주는 그런 보험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린 아이가 만약에 네네. 아프면은 부모님이 네네. 돌봐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당연하죠. 간병인을 네. 비용으로 내면 진짜 비싼데 찾아오면 참 고맙겠네요. 그렇죠. 너무 고맙죠. 네. 그래서 조사에 좀 해봤어요. 조사를. 그랬더니 중년층의 33.1%가요. 부모를 부양하는 중 들고 부담되는 게 어떤 건가요? 하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많으신 분들 33.1%가 간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네. 아무래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 입원하게 되면 어때요? 단기간 입원하나요? 장기간 입원하죠. 길어지죠. 그렇죠. 길어지다 보면 가족들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게 참 심한 말인데 어쩌면 그렇죠. 현실과 가장 와닿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부모님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간병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지금 많아지고 있을까요? 네,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 간병비 비용이 또 요즘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네. 예, 지금 저기 표에 보시는 거는요. 전년도 대비 퍼센트 비율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2017년도 이전에 보면 15년도에 1.5%, 또 16년도에 1.6% 이렇게 상승폭을 보였어요. 근데 2018년도 보시면 어때요? 6.9% 이렇게 훅 올라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여지진 않지만 2019년도에는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10%를 넘어섰다라고 해요. 이게 전년도 대비에 이렇게 10%가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병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 간병비 이런 상승률이 더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간병인 비싸지기 전에 저희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네. 되겠죠. 그런데 진짜로 제가 만약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24시간 나를 위해서 간병해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네. 아나운서님 아직 젊으셔서 아직까지는 병원 입원해 본 적이 없으시죠? 잠깐 입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네. 부모님은 입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부모님 잠깐 입원하셨을 때 네. 저도 일 끝나고 달려가느라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은 간병이 돼요. 근데 저도 한 2년 전에 저희 엄마가 담석으로 잠깐 입원을 급하게 한 4일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담석이라는 건 소변줄을 이렇게 계속 꽂고 계셔야 돼서 누군가의 도움이 24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형제들이 다 서울에 살아요. 하지만 다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 와서 간병을 할 수 있어요. 잠깐은 되지만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 돈을 내고 구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해도 힘들어요. 장기간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단기간 간병인을 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좀 먹은 적이 있는데 이처럼요.
간병이 필요한데 가족 중에 간병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요. 64%나 되고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고령화 때문에. 이런 부신 분들도 28%나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1인 가구 하면 미혼 있죠, 독신 있죠, 그쵸. 그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요. 예. 예, 간병이 필요하는데 간병인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고충을 겪으시는 분들이 한테는 꼭 이런 간병인 입원 일당 지원 보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나운서님, 간병인 네.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좀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네, 맞벌이요. 맞아요. 네, 특히나요. 중대한 질병, 그러니까 뭐 뇌졸중,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안면 마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한쪽 팔, 한쪽 다리를 뭐 혼자서 사용하실 수가 네. 없으니까 식사를 하거나 뭐 화장 간다던가 옷을 입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요, 2차적인 상해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요, 인공관절 수술이라든가 디스크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때도 누군가의 도움 필요하고요. 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입원도 당연히 그때 필요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맞벌이 가정에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입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때도 간병인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수월하고 고마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가족이었어가지고 네. 가족이 아프면 누가 돌봐주고 이런 맞아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좀 속상하지만 내 네, 몸은 맞아요. 내가 돌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병비 얼마나 드는지 좀 알아봤어요. 예, 간병비, 예, 물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케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물론 질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런데 급성 질환으로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요, 하루에 10만 원, 12만 원 정도 든다라고 나와는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올랐다 그랬잖아요. 최고치는 15만 원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루인 거죠, 하루. 예, 이건 평균적으로 나온 거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 달로 따지면요, 그렇게 되면 3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성질환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만성질환 그러면 장기간 입원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동으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한 달에 80만 원에서 무려 한 12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간병비가 요만큼 들잖아요.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뭐가 들죠? 병원비가 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네.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로 좀 알아봤어요. 네. 간병인이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간병인은요, 90% 이상이 가족이 수발을 한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되시는 분이 무려 85%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급여, 한 달 급여가 200만 원이야. 근데 간병비가 300만 원이라고 하시면 보세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도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간병실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리고 간병살인, 또 노노간병, 이런 말들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간병실직이라는 거는 아시죠? 간병비 비용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예,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인 지원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보험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알아야 될 거잖아요. 우선 가입 연령 중요한데 회사마다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8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감액이 없어요. 감액 기간 없이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잠깐 왔다가 케어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케어를 받으시고 하나의 질병당 180일 동안 오, 지원을 받으실 수가 너무 있어요. 좋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간 간병인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예.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간병인 싫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저희 가족이 저를 케어를 해줄 거예요 라고 하시면요, 이럴 때는 입원 일당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개의 회사만 우선 가져가 와봤는데, 이 2개의 회사 담보 구성 좀 볼게요. 네. 기본 담보 구성을 필수로 최소한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상해와 질병을 각각 10,000원씩 구성을 해봤는데,
보험료는요. A사나 B사나 보시면 최저보험료 10,000원이에요. 아니 그래서 공이 하나 빠졌어요. 너무 저렴하죠. 네. 예, 그런데 병이 드신 분들도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가능하신데 이렇게 A사나 B사나 보면은 보이시죠? 근데 B사가 조금 저렴한 게 살짝 보여요. 네. 예,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우선 A사와 B사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사나 B사 공통적인 거는요. 표준체일 때는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이라는 거, 그리고 유병이신 분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모든 전사가 이 간병인 지원보험은요.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요. A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태아부터 80세까지, 그리고 71세 이상 되신 어르신 분들은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통합간호간병인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는요. 내가 가입한 입원 일당 10,000원 곱하기 2를 지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를 받는다라고 오,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만약에 공동간병인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요. 여기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기준이 1일 기준이 간병비 비용이 124,000원이거든요. 이 한도 내에서 내가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15세부터 80세까지인데요. 전 연령이 상해든 질병이든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B사에서는 공동간병인이라던가 통합간호간병인에 대해서는 그냥 주어진 입원 일당 10,000원씩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험료 자체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장 위주로 선택을 해준다면 어떤 걸까요? 네, 만약에 보장 위주로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A사가 보장이 조금 더 커요. 근데 만약에 어르신분들, 유병자이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좀 저렴하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B 준비하시면 되고 나는 보장 위주로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사로 준비하시는 게 공동간병인하고 통합간호간병인을 사용했을 때는 더 큰 금액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A사로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루에만 10만 원이 넘는 간병 비용을 월 10,000원대면은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릴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그 남편이 지린통해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예. 저희가 가족이 또 5명이고 해서, 음. 납입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고, 또 예. 이제 세부 이제 옛날에 들은 거라, 요즘에 또 치료법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장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또 어떤 방법 치료하는 좋은 치료도 한다는데, 그 어떤 방법들이 있나 좀 고민돼서요. 네, 가족이 5이다 보니까 이거 15만 원도 보험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그 니즈가 좀 있으셔서 우리 남편분께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장 괜찮은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50대 초반의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2005년도 꽤 오래전에 S생명의 리빙케어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M사의 실손보험까지 월 15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5년에 남편이 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보장이 제대로 되는지 아내분께서 확인을 원하신다고 하고 최근에 다양한 보장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김성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족이 5명이라고 하니까 자녀분들이 3명인 거. 네네. 네. 지금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전체 가족들 보험료 나가는 게 아마 있으실 텐데요. 금액은 네. 얼마 정도 되실까요?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네. 애들은 또 어렸을 때 든 거라 지금 또 이제 바꿔야 되는데 또 추가로 발생되면 또 좀 그것도 고민이 돼서요. 네네. 제가 금액을 여쭤본 건요. 저희 쪽에 그 증서를 2가지를 보내주셨는데 보통은 가장의 보험료가 좀 비중 있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험료가 1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아마 금액은 크진 않은데 증서를 분석을 해보니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2005년도에 가입하신 그 리빙케어 보험이 있잖아요. 요 네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사망이 3천만 원이고 재사망 1억, 입원, 수술 이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증서를 들여다보면 암이라던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주계약 3천만 원 사망보험금 안에 80% 선지급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중대한 질병이라던가 중대한 수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상품이 2005년도에 가입하신 거여서 그 CI 보험의 좀 특성을 갖고 있어요. 혹시 네. 시청자님께서 CI 보험에 대한 그 내용을 또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확히는 모르고 종신보험이라는 거 하고 또 네. 이게 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수술비 같은 것도 나온다고만 대강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이어서 주계약으로 적립되는 보험료가 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대한 질병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보험 약관에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중대한 질병은 단서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라던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부분이 보험 약관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네. 전문가가 봐도 조금 어려운 용어들인데요. 예, 중대한 암일 때는 우리가 소외감이라는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 암은 좀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만 네. 중대한 뇌졸중이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급격한 차단이 되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으로 이제 장애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언어 장애라던가 운동 실조 또 마비 증상처럼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지급받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에 이상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흉통이 느껴져야 하고 심장의 근육의 괴사가 나타나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어서 말 그대로 내가 보험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 되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제한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배우자님께도 조금 전달을 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증서 안에는 또 보석 같은 수술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네네. 어떤 의미냐면요. 2006년 이전에 그 가입한 수술 특약은 지금 현재 1호종 수술과는 다르게 1,3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치조골 이식이라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객님이 갖고 있는 요 보장 안에는 수술 네네. 특약이 2종에 해당이 되어서 치조골 이식을 하게 되면 네네. 100만 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치아 3개다 이러면 300만 원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금액이 크게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도 8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80세 이후에 대해서는 또 보장이 없으시잖아요. 아, 네네. 네, 요것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나타나는 그 실손 의료비는 네. 단독 실손이라고 해서 네. 최근에 2017년도에 가입을 하신 내용이어서 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해가시면 되세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상품을 진단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네. 상품 안에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감액 완납이요? 네네. 이제 네네.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2005년도 당시에는 보험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유니버셜 기능의 리빙케어 종신도 있고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은 감액 완납이 안 되세요. 네. 그렇지만 우리 고객님이 갖고 계시는 이 고정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감액 완납 제도가 있어서 보장 금액의 일부를 해지하는 개념이에요.
보장 금액의 일부를 해지를 해서 내가 네. 앞으로 내야 되는 한 4년 정도 이제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 네. 4년 남은 납입 금액을 완납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달리 말해서 보험을 해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보험료 완납을 해서 남은 네네.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시거든요. 아, 보장을 일부 조금 줄이는 거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하셨네요. 보장을 네네. 일부 줄여서 해지 환급금을 갖고 납입해야 되는 남은 기간을 완납을 하시게 되면 감액 완납이 되어서 이제 네. 그 보험료는 안 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네.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여윳돈이 생기시잖아요. 네네. 네, 요걸로 이제 80세 이후에 아니면 좀 더 확대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치료비를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실손 의료비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기존 보험에서 좀 더 보완하는 의미로 이대 진단을 확대하고 80세 이후에 또 이제 수술 특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생명보험과 이제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으로 100세 네. 만기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다양한 치료 방법을 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은 진단이 되면 진단비가 나가죠. 예. 그런데 요즘은 뭐 정상세포든 뭐 나쁜 세포든 함께 치료하는 행위가 아닌 표적 항암 치료가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돼서 요즘에 나오는 내용인데 표적 항암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면 5천만 원을 함께 넣어서 좀 더 크게 이렇게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남편분이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건강검진이라던가 이제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다가 보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되는 부분들이 뭐 뇌혈관 질환이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이러면 가장 흔하게 우리가 뇌경색과 협심증을 말을 해요. 네. 네, 조기 발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수술 보장도 예를 들어서 간혈이다, 비간혈이다 구분하지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조기 발견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 뭐 심장에 뭐 협심증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스텐트 삽입이라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간단한 그런 치료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제가 준비해 드린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종 수술에서도 수술비가 할 때마다 나오고 112대 질병 수술비에서도 수술비가 나와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네. 예, 그랬더니 무려 4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혈관에 노출이 되어서 수술을 해도 예,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심장도 그렇고 뇌경색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총 보험료는 원래 내셨던 15만 원 정도에서 보험료가 14만 4천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질병에 대해서 한 번 주고 나머지는 안 된다의 기준이 아닌 각각 질병에 대해서 진단비나 또 수술 입원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들은 아주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네. 네, 어떠세요? 아, 그 수술비가 조금 좀 모자랐던 것 같은데 이게 수술비는 계속 나오는 건가요? 아, 네네.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이제 나가지만 수술비는 네네. 할 때마다 지급이 되니까 그건 좀 더 여유롭게 치료에 집중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지금 남편분께서 들고 계신 종신보험은요. 이게 네. CI 보험이라고 해서 남편이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보장받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예. 괜찮은 보장만 남기고 저희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아갈게요. 네. 대신에 남편분이 이제 쉽게 받을 수 있는 최신 보장들로 뭐 암 최신 치료 포함해서 3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랑 수술비 다 넣어드렸고요. 네네. 지금 우리 자녀분들 포함해서 시청자분의 보험료도 줄이면서 보장 키워드릴 수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들고 있는 증권 안에 리빙케어라는 글자가 보이거나 보험료,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가성비 괜찮은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153-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